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피터 오늘 코빗에 굉장히 축하할 일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코빗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업비트에 의해서 두 번째로 신고 수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코빗 거래소 그리고 코빗 유튜브 채널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해서 나아지는 그러한 코빗 거래소, 코빗 유튜브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새로운 제 3차 코빗 굿즈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피터의 후루루 머그컵입니다. 이건 아니고요.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도착함과 동시에 여러분들께 배포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요새 엑시 인피니티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혹시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코빗에도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이고 금년 들어서 굉장히 핫한 코인 중에 하나죠. 최근에 올랐던 이유는 이번에 그 새로 펀딩을 받았는데 아주 쟁쟁한 이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액수도 1억 달러 이상의 펀딩을 받았고요. 이제 리드 인베스터가 앤드리슨 호로위츠라고 뭐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저명한 벤처 펀드 중에 하나죠. 거기가 리드 인베스터고 그 외에도 크립토 업계에 좀 계시던 분들은 다 익숙한 아주 쟁쟁한 크립토 VC 펀드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삼성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아마 엑스인피니티가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엑스인피니티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도 사실 요 24시간 사이에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 24시간 기준으로 7%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이제 US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5만 달러를 훌쩍 넘어선 가격대입니다. 5만 4천, 5만 5천 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5만 달러라는 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만 달러 위에서 안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불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섰다고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레벨이죠. 근데 뭐 오늘 드릴 말씀은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보다는 앞으로 그 중장기적인 전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규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 SEC 의장인 게리 갠슬러가 굉장히 바쁩니다. 여기서 여러 뭐 인터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틀 전에 미국 국회에서 또 한 번 청문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발언을 한 거는 Housing Financial Service Committee라는 또 위원회예요. 금융 서비스에 관한 규제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19명의 그 상원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여기서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중매체에서 이 청문회에 대해서 일부 보도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대부분 중국처럼 크립토를 금지를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 그 부분만 부각을 시켜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몇 가지 흥미로운 대답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SEC의 관할권에 관한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가상자산이 증권이냐 아니냐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거래소 규제에 관한 얘기, 네 번째는 USDC나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얘기, 이렇게 4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SEC 관할권에 대한 얘기는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5월 달에 최초로 게리 갠슬러가 청문회를 했을 때는 SEC가 이거 규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입법부에 어떤 그런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 청문회에서는 추가적인 입법은 필요하지 않다. SEC가 크립토를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크립토는 확실하게 SEC의 관할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식의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전 그 스탠스와는 좀 달라진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특히 이제 대중에서 많이 거론되는 게 커머디티랑 선물을 규제하는 CFTC와 어떤 그 영토 싸움이죠. 관할권 싸움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게리 갠슬러는 사실상 SEC가 더 많은 관할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SEC와 CFTC 사이에 어떤 협업 같은 거는 추가적인 입법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취지 발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증권 여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청문회이기 때문에 한국의 청문회 비슷하게 이제 이 상원 의원들이 나와서 질문을 쫙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무려 이제 19명의 그 의원이 나와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었던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그 의원 패트릭 맥헨리라는 분께서 구체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는 증권이냐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전에도 그랬듯이 안타깝게도 이 질문은 직접적인 대답은 회피를 하면서 지금 현재의 법만 가지고도 무엇이 증권이고 무엇이 아닌지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가 증권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하지는 않았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뭐였냐면은 게리 갠슬러한테 직접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있습니다. 이더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대학 강의나 이런 내용을 보면은 ICO를 했을 당시에는 증권이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탈중앙화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증권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게리 겐슬러가 직접 발언을 한 그런 영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리키면서 그렇다면은 가상자산이 어느 시점에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증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하위 테스트를 만족시키면은 그거는 증권이라고 봐야 한다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은 추가적인 인사이트는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소 규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왜 거래소 규제에 그렇게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많은 투자 행위가 거래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SEC의 관할권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거래소들을 SEC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반론도 많이 제기가 됐어요. 의원들 사이에서. 그래서 실제로 거래소들이 SEC와 등록을 하려고 접근을 하면은 일단 잘 소통이 안 되고 만나주지 않고 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은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 또한 뭐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제안이나 이런 걸 하면은 법정 소송을 일으키겠다고 위협을 하는 이런 식의 방식이면은 건설적으로 규제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미국 상원의원이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SDC나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게리 겐슬러가 스테이블 밸류 코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지난번에 잠깐 영상에서 언급을 했는데 스테이블 밸류 펀드라는 게 있어요. 이제 머니마켓 펀드 같은 이제 그런 거를 가리키는 건데 머니마켓 펀드는 증권으로 간주되고 그래서 SEC 관할권 안에 들어와 있죠. 머니마켓 펀드라는 거는 펀드인데 거기에 담겨 있는 다 단기 채권들입니다. 단기 국채일 수도 있고요. 보통 한 3개월 미만 정도인데 아니면은 기업 어음, 커머셜 페이퍼 같은 기업 어음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머니마켓 펀드인데 제도권 금융에서는 거의 현금처럼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잉여 현금을 잠시 파킹해두는 그런 장소로 많이 사용이 되곤 하는데 그렇지만은 이게 펀드이기 때문에 SEC의 관할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도 일종의 이거와 비슷한 머니마켓 펀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스테이블 밸류 펀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SEC 관할권에 있다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테믹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SEC가 규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머니마켓 펀드가 제대로 규제를 받지 않아서 이게 시스테믹 리스크로 번진 적이 있죠. 그게 바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 되면서 그게 리만 브라더스 한 회사의 파산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와 동시에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용이 무너지면서 머니마켓 펀드조차도 작동을 안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그게 이제 시스테믹 리스크로 번지는 금융 시스템 전체 리스크로 번지는 트리거가 됐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머니마켓 펀드라는 거는 이 금융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규제의 필요성을 아마 게리 겐슬러는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 대해서는 추가적인 뉴스가 있어서 좀 깊게 들어가고 싶은데 실제로 바이든 정부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규모가 130 billion dollars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30조 원 이상의 규모로 커졌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고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규제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뉴스가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죠. 그래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10월 말까지 제안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에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많은 분들이 추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기관은 은행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재미있는 것은 미국 정치인들 중에서 크립토 업계에 우호적이라고 많이 여겨지는 의원들, 특히 이제 신티아 루미스 같은 상원 의원조차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관은 은행이나 또는 은행 라이센스가 있는 기관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조항이 포함될 확률은 좀 약간 높은 쪽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재미있는 뉴스는 오늘 아침에 나온 건데 FDIC,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죠. 한국에도 이제 비슷한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제 예금보험공사 KDIC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도 보험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될지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보험을 제공해 주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레귤러 인슈런스가 있고 패스 스루 인슈런스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패스 스루는 뭐냐면은 실제로 은행에 예치되지 않고 제3의 기관이 대신해서 은행에 예치했을 경우도 보험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팔 같은 게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페이팔에 만약에 US 달러를 예치를 해두면은 그 US 달러는 페이팔이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뒷단에서 대신해서 그 US 달러를 예치를 해주는 은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팔 같은 경우는 웰스 파고라는 은행이 대신 예치를 해주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페이팔이 이제 중개인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도 보험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법정화폐인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보험의 대상을 은행 레벨에서만 끝낼 게 아니고 어떤 제3의 중개인이 꼈을 때도 보험을 제공할지 말지에 대해서 또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에 지금 뭐 현금이랑 스테이블 코인 두 개를 예치했을 경우에 코인베이스에 예치되어 있는 현금은 패스스루 커버리지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US 달러가 예를 들어서 뭐 실버게이트 뱅크 같은데 예치가 되어 있으면은 FDIC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코인베이스에 예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않는 건데, 그렇게 코인베이스에 예치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보험을 제공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FDIC가. 그래서 뭐 아직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 제도권화에 끌어들이려는 고민이나 시도나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크립토 시장의 악재인지 호재인지 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될 건데, 악재라고 생각하기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더욱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가 쌓아지고 제도권에 들어옴으로써 여태껏 스테이블 코인을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던 제도권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런 제도권 자금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끔 하는 동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이 되면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전통적인 은행 뱅킹 네트워크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동하는데도 훨씬 빠르고요. 수수료도 훨씬 적게 듣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기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권 자금이 블록체인으로 옮겨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어떤 제도권화됨으로 인해서 안전장치가 생기면은 그러한 트렌드는 더 촉진이 되는 거고 가속화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더 대중화되는데 도움이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은 저는 굉장히 호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초강력 규제를 이미 미국이 알고 쫓겨나는 USDT랑 스테이블 코인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규제를 마련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워낙 미국은 정보가 빠르니까 CIA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정보가 미리 뭐 캐치될 수도 있었겠고요. 그거는 뭐 재미있는 어떤 음모론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헤게모니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툴 중에 하나가 기축통화가 무엇이냐일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US 달러의 헤게모니를 절대 잃고 싶지 않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US 달러가 더 유용해지면은 더욱더 기축통화의 그 위치를 굳힐 수가 있는 거고, 더 유용해지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US 달러를 그냥 블록체인에 태우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상에서 US 달러가 왔다 갔다 쓸 수 있게 하면은 다른 어떤 법정화폐보다도 US 달러는 너무나 사용하기 편리한, 뭐 지금도 전 세계 통화이긴 하지만은 더욱더 굳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막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CBDC도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민간 업체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CBDC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잘만 규제를 한다면은 따로 CBDC를 만드느라 불필요한 리소스를 지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런 식으로 제도권화에 끌어들이는 움직임 너무나도 당연하고,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